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1월 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202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시간은 후다닥 일주일이 다 갔습니다. 첫 주가 갔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일단 강세는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계좌는, 안녕한지가 더 중요한 거죠. 시장 대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 지금 종목수,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수를 비교해보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시장이 가는 것만 보는 상황들이고, 가장 핵심적인 지표, ADR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등락주선. 그래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를 비교했었을 때, 한국은 이렇게 가다 거의 최저점, 마이너스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쏠림이 극한으로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극한으로 갔던 주도 쪽들이 주도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쏠림이 완화가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저희 시장의 특징이 또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주도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 좀 밀린다, 나머지 종목들이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나머지 종목들 더 빠질까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그를 좀 대비하면서 섹터 쪽에서 다 실적되고 수주되고 스토리는 붙고 하는 조방원전 이런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좀 물밑에서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은 또 물밑에서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시장 뉘앙스를 또 확인하면서 접근해야겠죠. 그게 지금의 분위기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불만이 커질 수가 있죠. 지금 그렇지만 그런 걸 대비하고 시장이 좀 스마트해서 내가 그렇게 순환매가 들어갈 것 같아서 코스닥 여기 갈 것 같아 쫙 사놨지롱 하는데, 신용이 너무 많아요. 신용 잔고가 지금 27조 8천억인가까지 들어왔을 겁니다. 28.5% 숫자까지 그냥 코스피 쪽에 신용 잔고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터냈고, 코스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 봤을 때는 코스닥만 이제 11조 될걸요? 거의?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부담이 크다 보니까, 내가 꽉 찬 신용까지 해서 막 베팅 딱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올려줘요. 자네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당연히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면들도 되다 보니까 그런 쪽들을 좀 눈치를 보는 국면들인데, 무시하고 이젠 확 끌어올리는지, 그러면 신용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갑자기 오르는데 일단 시중 좀 줄여봐. 그런데 이게 시중이 쭉 털리면서 그냥 시장이 강하게 가는지. 근데 이런 경우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극히 아니 좀 적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좀 네가 나가나 내가 이기나 보자, 이 시장이 뭐 이런 쪽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묵직해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다라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말씀드리고, 왜 미국 시장 하다가 그쪽으로 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에서 좀 헛갈렸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와우, 다우는 그냥 왔다 갔다 가지만 쭉 뻗어갑니다. 괜찮고, 다우는 딱 그거죠. 에너지 쪽, 방산, 그리고 또 소비 종목들이 좀 오늘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들이고, 요즘 나스닥이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게 되면 이 상태, 23,500을 안착을 못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계속 테스트만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삼각수령 쪽에서. 이게 뭐가 변화가 돼서 위쪽을 탁 틀어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고민만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계속 좀 뭔가 시원하지 않은 모습들. S&P 500은 그나마 위쪽에서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센 다우, 중간 S&P, 제일 허물건 나스닥, 뭐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뉴스도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요거 판화 쪽에서 미국의 필리조선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쪽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나오션이 그렇게 강했고, 조선주가 또 슬쩍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필리조선소나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군함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무도조의 목소리는 큰데 일은 안 하고 있고 비용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한심하죠. 아니, 한심보다 좀 답답하겠죠. 하나에서도 보면은 안 되겠다, 이거 차라리 독을 늘려야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이러면 이제 더 자동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 투입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좀 더 비용을 떨어뜨릴 노력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한화의 노력들이 이제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죠. 예, 그래서 좀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뉴스다. 이런 쪽들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뉴스가 보여서 그런 건 좋네요.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미국 시장들 동향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분위기는 매크로는 그냥 그렇습니다. 달러는 강세, 금리가 안 빠져요. 금리가 또 올라갔네요. 4.18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직 부담 요인들은 많다. 만만하지에 유동성 증가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제대로 갈 길이 뭐 없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유가만 급등했습니다. 한 5%대 급등했네요. 이거 왜 그랬느냐 봤을 때 베네수엘라 오랫동안 1년 정도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아니다. 더 오래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했었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지금 평균 한 300만 배럴 하루에 생산해 정유해서 그러니까 시추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돈을 수십조 달러를 수십조 달러 들어가야 수조 달러 정도쯤 되겠죠. 수십조 너무 크니까 그래야 정상화될 수 있다. 생각보다 아직 당장은 그 원유 매장된 거를 끌어올리지 못하네 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거기서 튀는 모습들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가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런 쪽에서 이쪽도 아직까지는 요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금리가 튀다 보니까 가상화폐 그리고 또 원자재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은도 이렇게 되면은 은 ETF 보시게 되면 고점 찍고 이렇게 다시 튀고 이렇게 되는 약간 쌍곡가 느낌이 살짝 나요. 이렇게 되면은 살짝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속도가 줄면서 이게 매수가 가상화폐로 가느냐 이러진 또 않아요. 그냥 한번 랠리 했으니까 잠깐 좀 쉴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거 그래서 박스권 잘 지지하고 다시 세 번째 돌전에서 안착되는지 아니면 하여간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지 요게 좀 중요한 상황들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고 일단 지금 미국 시장 나왔던 내용들까지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 미국은 반도체 쪽으로 약했습니다. 반도체 쪽들이 좀 약하면서 반도체 지수 1.8% 하락을 했네요. 오랜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3%대 하락하고 약간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달리다가 쉬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 오랜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감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 지금 3.5% 고점에서 이제 조정받는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단기 추세 안 깼습니다. 안 깬 상황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쭉 달리던 샌디스크 내가 주도야 라고 했던 쪽에서 고점에서 마구 흔들리네 이것도 오른 종목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화를 하고 다음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것도 뭐 딱 지지할 때 지지하고 돌아가긴 했습니다. 하루의 폭이 360에서 305 그러니까 폭이 얼마입니까? 지금 하루에 14%가 움직이네요. 뭐 25% 오른 적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만큼 욕구가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쪽들이 좀 강하네요. 요즘 보게 되면 이제 탱커선 라인들, 그러니까 해상운임 관련된 쪽의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약간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세로는 지들이 나고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일단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목에 찬 거죠. 어느 정도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목에 차고 보니까 어제 $400짜리 리포트 나왔던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면서 계속 레이스는 걸지만 단기간에 매물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비디아 왜 빠져요? 뭐 한 거 있다고 그렇습니다. 좀 묵직하네요. 이런 쪽들이 못 들어가다 보니까 무거운 것 같고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요런 자리 여기서 이제 거의 지지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인데 한번 이런 것처럼 그냥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좀 출렁출렁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한 번에 배팅 그런 자리는 아니고 살살 늘려가는 자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있고 그 밖에 나온 이제 미국 시장 동향들 보고 볼까요? 그런데 그건 한번 보셔야겠죠.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15%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은 우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이제 중심으로 일단 어제 실적 잘 발표했고 그 다음에 IR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까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적어도 이제 이럴 때는 갭 상승 나왔던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요게 관건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해서 약간 묵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쯤에서 그럼 그 자리 한번 볼까요? 이날 같은 게 13만원대 쪽이네요. 13만원대 살짝 흔들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시 매수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를 보고 대응해야겠죠. 그렇게 여기서 좀 무리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천천히 지금 거래도 좀 시장에서 급증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쪽으로 보면서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죠. 뭘 그렇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 얘기를 가겠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맞는 자리 제가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 되죠. 근데 거기다가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현대차 잠깐 볼까요? 현대차는 일단 어제 밀리는데 오늘 보니까 또 미국에서 자동차 쪽이 좀 좋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 지금 지지권이 여기입니다. 33만 원대 요 정도에서 33만 원 여기 32만 원 요 자리쯤에서 한번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요렇게 봐야 되겠죠. 그 정도쯤 들어가게 되면 한번 또 진입하고 싶은데 이런 쪽에서 일단 눈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서 그 정도 좀 들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제가 현대차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대차를 살 거면은 저는 현대 유튜버에 산다. 그러면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거 들어가고 작년 11월 달에 했죠. 그러고 했는데 지금 상가격 대비해서 2배가 나 있어요. 지금요. 어디 가서 2배 이상 나와있죠. 지금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익이 나는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현대차는 그거 가지고 현대차는 그런 얘기만 듣고 있고 속상해요. 막상 현대차가 아니라 오토이버가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드렸는데도 어이구 답답해.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울면서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뭘 그렇게 또 뭐가 못마땅해서 현대차 주주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내 종목 안 좋게 보게 되면 그렇게 달린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지. 좀 많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좋은 거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상승 압력이 쌓이고 쌓일 때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키워요.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인데 그걸 무조건 자기 종목 아니고 같은 자동차 섹터에서도 현대차와 현대오토이버가 뭐가 다른데 그렇습니다. 현대 오토이버를 서로 한다 그러면 현대차 주주분들이 엄청 까대기는 저 물류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큰 그림을 같이 보자. 그렇게 한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반도체 이런 쪽들 좀 약하고 좀 수단매가 좀 들어가고 있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오늘 이게 바로 훈풍으로 그냥 밀고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더 주춤한 다음에 다시 자리를 찾을지 또 한번 오늘 시장을 보고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지금 AI 투자 전망 보고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AI가 지금 현재 나오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여전히 강한 신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55%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74%는 현재 밸류에이션 지속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계속 AI가 주도는 맞는데 주가가 많이 좀 지금 내가 못 사겠다 이런 얘기죠. 밸류에이션 쪽이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74%가 당장은 비중을 안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이게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출렁출렁. 지금 이럴 땐 어떻게 되면 그 밸류에이션까지 될 정도로 실적이나 성과를 보여준다. 그럼 그때부터는 바뀌겠죠. 그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2%대 빠졌다 라는 쪽들 그리고 또
뉴욕 연은의 네, 12월 소비자 기대조사 보니까 단기 물가 상승 우려는 올라갔고 고용시장은 신뢰는 약화됐다. 물가는 물가 상승분에 대한 우려는 떨어졌는데 고용만 안 좋아졌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 반응은 아직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반응과 조금 좀 다르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런 거 있죠. 또 1년 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비중이 38%좀 올라왔어요. 진짜 지난번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안쪽이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아직은 섹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제약주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부진했습니다. 자동차가 셌고요. 포드 GM이 4%대, 3%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지금 FS는 이제 테슬라만 쓰는 거죠. 자율주행이 자동차의 수요와 그 로보택시들입니다. 이게 많이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포드는 왜 올라간지 모르겠고요. 예. GM은 그나마 웨이모인데 웨이모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말고 비용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알파마요죠. 맨날 이름까 뭐예요? 알파마요. 예. 알파마요를 가지고 지금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동차 쪽 특히 현대차가 지금 약간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자동차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게 될 가능성들이 지금 반영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런 것 같고. 로봇 쪽 다시 반등하고요. 에너지 유가 올라가다 보니까 강했고, 방산 강하고, 예. 만약에 미국에 조선주가 있었으면 같이 방산 플러스 조선에서 같이 강했겠죠. 근데, 헌팅턴 잉걸스, 예, HII, 우리나라는 HMM, 미국은 HII, 이거를 예,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놓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네요. 예, 이런 것들 좀 있고, 소비주 오랜만에 또 강했습니다. 이런 쪽들인데, 이런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서도 소비주 계속 약했는데, 이런 것들 좀 변화가 들어올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요거는 한번 저희 고민을 해보시죠. 관세부가 위법 판결, 이거를 이제 보통 어제 9일, 오늘 중 한번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대법원에서 좀 중요 사항들을 공개하겠다라고 미국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된 것 같고,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1심,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번에 패소가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폴리마켓에서 잠깐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인데,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트럼프입니다. 예, 트럼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또 이제 대법원이 좌파다. 법체계가 좌파로 돼 있다. 이런 얘기 분명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또 다른 근거를 통해서 관세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됐었을 때 198조인가? 이거를 또 돌려줘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환급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미국이 순간적으로 혼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중간 선거 있는 달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요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밀어붙이느냐, 요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약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도 자동차 부품 수혜일 거고, 이때는 부품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쪽에 연결되는 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는 당연히 철강 수혜, 반도체는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긍정적, 환율도 긍정적,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소비주들도 그렇죠. 관세 여파들 때문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소비주도 다시 반등할 기미가 있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관세가 없어지면, 물론 이게 없어진다기보다 또 만들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런 가능성들, 단기적으로 혼란될 가능성들을 한번 염두하고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일단 시장은 국내 증시는 0.15 선물이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약간 하방 압력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약간 좀 쉬어가자는 쪽들. 그렇게 돼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리네요.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4,500선 이상으로 지지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4,500선도 보니까 이러면 1.1%네요. 벌써 50포인트니까 그 안쪽에서
단기 지지권 들어와 있기 때문에 4,500선 안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수는 그렇게 보인다. 근데 시가총액 요즘은 이제 지수로 보지 말고 시가총액으로 섹터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무래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어제 바이오가 좀 강했기 때문에 삼바가 어제 또 쭉 들어왔죠. 어제 같은 경우 약간 좀 저항 자리까지 한번 좀 단기 저항까지는 한번 빠르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2차전지 요즘 재미가 없고 오늘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 LG전자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낮고, 그 실적 안 좋은 적자 전환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이제 자동차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하고 좋았기 때문에 다시 시도가 들어올 수 있는 쪽들 자동차, 그리고 조선 쪽들 요즘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조선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원자력도 옆으로 횡보하는데 모멘텀 꺾이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금융 쪽은 요즘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좀 나오는 내용들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방산 쪽이 하나가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근데 가려고 봤더니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물은 좀 소화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늘은 뭐가 움직일래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 일단 지수나 반도체 쪽으로 좀 부담이 들어온 것들 요거를 좀 확인하면서 얼만큼 잘 소화하는지 요게 관건으로 대고 보셔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은 내가 누굴 눈치를 보겠느냐? 우리 갈 길을 간다. 국제기구 66곳은 우리가 원조하고 도와주는 거지 왜 거기다 돈을 써야 되느냐? No! 이렇게 하기를 하고, 그 중에서 1조 달러 정도를 국방비를 쓰는 거를 1조 5천억 달러 증액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국방비 늘어나고 미국도 이쪽을 많이 신경 쓰는구나. 근데 미국이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군인 월급 늘리고 그냥 뭐 지상무기 약간 그냥 저희가 예전에 그 과거 군대 하면 생각만 날 정도의 어떤 기계 장비 이런 쪽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쪽이 많이 써요. 아까 골든돔이라든가 미사일 쪽입니다. 미사일 체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 관련된 쪽들이 좀 강한 거죠. 그런 쪽인 것 같고, 거기다가 골든돔 또 뭐 이런 또 AI 관련된 쪽에 연계된 쪽들, 우주항공, 레이저, 우주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들 한번 또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방산 쪽은 단기간으로는 살짝 부담이 있어도 여전히 봐야 될 섹터다라는 쪽으로 보고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겁니다. 진수당 CEO랑 그 현대차랑 또 만났습니다. 그냥 만나지 않아요. 그런 바쁘신 분들이 그냥만 있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들은 엔비디아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협업 검토인데 아직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한데, 아마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드렸지만은 자동차가 그러면 지금 플랫폼을 현대차가 쓰고 있는 과정 쪽에서 요거를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에 맞게. 그렇게 되면 지금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자체적인 진화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이후에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지금 모델 계속 그거 씁니다.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좀 바꿔야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현대위아가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자동차 관련된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현대위아의 그 안에가 내부가 조금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사열하고 자동차의 열 관리 쪽에서 복사열하고 아까 보다 그 커튼에서 들어오는 열과 냉방 이런 걸 모두 다 조절하면서 좀 더 자연친화경 연료를 좀 덜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위아도 강하게 CS2016에서 부각받는 종목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것처럼 설계나 아니면 플랫폼 자체가 또 살짝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이제 또 조율하는 과정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엔비디아는 벤츠는 가장 그래도 하이엔드급 모델이다 보니까 비싸죠. 근데 약간 시장 점유율과 함께 북미 쪽에서 친화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와 더 강화될 게 맞을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뉴스 같습니다. 좋은 뉴스예요. 그러면 현대부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어제 또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데 SBS가 미국 지상파에 이제 K 콘텐츠를 송출한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 같아서 그런가 하고 주가를 딱 봤더니 너무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게 지금 미국 내 198개 방송국을 보유한 미디어 기업, 예, 그래서 이쪽에서 K 콘텐츠를 이 안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SBS의 주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이러면 확장세가 더 나을 텐데라고 보는데 막상 주가를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그걸 볼까요? 이러고 있어요. 장중에 갔다가 쭉 빠지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좀 내용들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보고 그렇게 되면 바꿀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분위기예요. 누가 요즘 공중파 봐. 그러니까 요즘 TV도 그냥 TV는 말은 TV지 스마트 TV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연결돼서 케이블 TV 이런 거는 요즘 보면 방송사의 광고들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역 광고 식으로 나온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지금 오히려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광고가 예전에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단가나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트렌드에 안 맞다. 누가 요즘 영화관가? 누가 요즘 SBS, MBC, KBS 봐?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뀌어 있다.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그냥 눈길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네. 이거 참 억울한 종목. 4분기 일단 좀 슬로우할 것이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예 그걸 못 참고 그냥 던져버리면 참 답답하죠. 던져버리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금을 기존에 들었던 자금을 살짝 더 좀 활용한다는 쪽에서 자금의 유출이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죠. 환율이 한번 고점 찍었지 않았을까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또 1450원대예요. 1430원대 이탈하다가 거기가 저점으로 다시 쭉 올라옵니다. 정부가 또 이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딱 환율 쳐다보고 있겠죠. 그럼 가라오는데도 다시 원화 약세가 된다. 그럼 모멘텀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집어던질 정도로 그런가? 물론 줄이긴 줄여야겠죠. 중요한 지지권이 이탈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가격 메리트 맞다 그러면 더 좀 늘릴 자리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라리 그냥 안정돼서 중요한 지지권 쪽에 이런 자리가 또 안착이 됐어야 되는데 못하고 좀 빠지다 보니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되게 되면 다시 봐야겠다. 이거 참 그래요. 그래서 이쪽들은 소비 쪽들은 지금 누가 반도체, IT 쪽 안 보고 누가 그런 거 보고 있어? 라고 산업재 봐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슬슬 또 자리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도 현지 공장 그리고 또 지금 또 생산 공장이 중국 베트남 면을 그래도 사랑하는 본토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게 왜 또 안 지워지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이걸 좀 꺼야겠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 어제 나왔던 강한 섹터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것도 안 없어지네요. 희한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 바이오죠. 그래서 방위비라고 썼네요. 방위비인데 방위비가 증가되면서 나오는 부분들 요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라면 제일 센 종목들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이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주축으로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좀 오르다 보니까 타이밍은 다시 좀 노려보자 하는 쪽들인데 요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바이오 쪽들 지금 요즘 분위기가 AI 의료 쪽도 조금 강한데 시장에 맞는 종목들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비만 치료제 다시 들어오고 있고 D&D 파마텍 기대감이 높죠. 비만 치료제보다 메쉬 쪽이 좀 더 강하고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강하고 바이오 시밀러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쭉 강하다 보니까 이쪽이 대세다라는 쪽인데 지투지 봐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IR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지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링거 인게라임과 드디어 라이선싱 아웃한 2건 정도를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고요. 게다가 또 공장을 노브노디스크 향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물량이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공장 증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 조달이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증자나 아니면 CB 발행 이런 쪽으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랑 손잡고 자 생산해라고 하는데 생산하기 위해서 저 돈이 없는데 그걸 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영향을 받았다. 주가가 쭉 올라갔다. 근데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 그러니까 또 막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좀 적정한 비중만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걸로 이제 바라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또 저희 오늘 1월 9일 파워시황 이것저것 또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속도가 살짝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약간 좀 필요하긴 해요. 그걸 얼만큼 잘 소화할 수 있을지 관건들을 보면서 다른 섹터가 또 확대되는 과정들 한번 또 보면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해가는 쪽으로 슬기로운 또 주식 생활. 근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은 아시잖아요. 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했다고 하게 되면 약간 줄여서 현금을 좀 늘려서 살짝 늘려서 조금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 주말 보시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번쩍번쩍거리는 장세에서는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현금이 있어야 다음 주에 대한 계획이 세우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